선생님, 제가 그때 그 한마디만 제대로 들었어도 제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5년 전 늦가을, 제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67세 김진수 아저씨의 첫마디였습니다. 결혼 38년 차, 손주도 둘이나 있는 분이셨는데 그날은 어깨를 잔뜩 웅크리고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앉아 계셨어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10년 전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여자 동기가 있었어요. 그 뒤로 자꾸 저한테만 이런저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요즘 좀 피곤해 보이네. 밥은 먹었어? 주말엔 뭐 해? 시간 되면 커피라도 한잔 할까? 저는 그때 그냥 옛 친구라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다 2년 뒤 그분이 다른 분과 결혼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마지막으로 걸려온 전화에서 그 여자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제 귀에 선명해요. 진수 씨, 난 그때 진짜로 기다렸어. 당신이 한 번만 나도 너랑 더 자주 보고 싶다고 말했어도 나는 그랬을 텐데. 김진수 아저씨는 그 말을 전하며 30분 넘게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 속에 담긴 후회가 저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5세. 여전히 흰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만나고 있는 박세훈입니다. 지난 55년 동안 부부 상담실과 진료실을 지키며 정확히 18촉원 쌍이 넘는 중년 노년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후회 한마디가 바로 그때 그 질문의 뜻을 알았더라면 이었어요. 우리 나이대에 사랑은 더 이상 드라마처럼 거창한 고백이 아니라는 걸. 저는 수많은 눈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질문 한마디에 조심스러운 눈빛 한 번에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누군가 내 일상을 궁금해하고 내 기분을 살피고 내 시간 속에 살짝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 미묘한 신호들을.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인사치레겠지 하며 지나쳐버리죠. 심리학 연구에서도 분명히 나옵니다. 호감을 느끼는 여성의 86%가 직설적인 고백 대신 질문이라는 부드러운 문을 두드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의 78%는 그 문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85년 인생과 수만 쌍의 이야기를 통해 정리한 여자가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할 때 반드시 던지는 3단계 질문과 그 질문에 어떻게 따뜻하게 답해야 하는지를 여러분께 조용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이상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가슴이 조금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가 왜 여자가 절대 먼저 좋아해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지, 그 깊은 이유를 진료실에서 수천 번, 수만 번 확인하며 깨달은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사실 이건 단순히 성격이나 습관 문제가 아니에요. 여성의 뇌는 감정을 다루는 방식부터 남성과 조금 다릅니다. 남성들은 마음이 생기면 비교적 빨리, 때로는 직진으로 표현하는 경로가 열려있는 반면 여성들은 먼저 안전한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야 표현한다는 길을 걸어요. 거절당할 확률이 1%만 보여도 마음이 얼어버립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 저는 그 사람이 좋은데 만약 싫다고 하면 어떡하죠?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혀요. 50대든 60대든 70대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그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자존심이 깨져도 다시 붙일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깨지면 다시 붙이기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게다가 우리 문화가 또 얼마나 무거운 족쇄를 채워놓았는지 아세요? 어려서부터 엄마, 할머니, 이모, 선생님, 심지어 드라마까지 여자는 조신해야 한다. 남자가 먼저 해야 한다. 너무 나서면 창피하다는 말을 끝없이 들으며 자랐잖아요. 그 말이 뼛속까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누나 세대, 심지어 지금 60대, 70대 여성들까지도 마음이 있어도 절대 먼저 말하지 못합니다. 대신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작게 질문 하나를 던져요. 그 질문은 사실 저를 밀어내진 않겠죠 라는 온도 체크예요. 따뜻하면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차갑거나 무관심하면 바로 뒤로 물러섭니다. 그게 여성들이 평생 배워온 생존 방식이에요. 저는 이 과정을 진료실에서 수없이 보면서 스스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자 마음의 3중 보호벽이라고요. 첫 번째 벽은 멀리서 관찰하는 단계예요. 말은 한마디도 걸지 않고 눈빛으로만, 미소로만 살핍니다. 두 번째 벽은 질문을 던지는 단계예요. 아침에 여기 자주 오시네요.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이런 가벼운 질문 하나에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벽을 넘을 때쯤이면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당신이 꽤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같이 밥 한번 먹을까요? 나랑 산책 한번 해줄래요? 같은 조심스러운 초대가 나옵니다. 이 3중. 보호벽을 모르면 그 질문들이 그냥 일상적인 인사로만 들려요. 날씨 좋네요 하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지죠. 하지만 조금만 귀 기울이면 그 안에 당신이 좋아요.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라는 작고 따뜻한 고백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세요. 71세 이용남 할머니예요. 복지관에서 한 남자분을 보시고 마음이 생겼는데 한 달 동안 멀리서 지켜만 보셨대요. 그러다 겨우 용기 내서 아침에 여기 자주 오시네요 하고 말을 걸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며 네, 날씨 좋을 때마다요 하고 그냥 지나가셨대요.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말을 걸지 못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선생님, 그때 그분이 같이 걸을까요? 한마디만 해줬어도 나는 죽을 때까지 그분 손잡고 걸었을 텐데 눈물을 흘리시며 하시는 그 말이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분은 68세 김순자 할머니였어요. 재혼 상담소에서 만난 남자분께 마음이 생겨서 한 달 넘게 첫 번째 벽만 넘지 못하고 계셨대요. 그러다 제가 조금 용기를 들여서 주말에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라고 했더니 겨우 물어보셨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집에서 TV 보죠 하고 짧게 답하셨대요. 할머니는 그걸 관심 없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이시고 바로 마음을 접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그냥 수줍어서 짧게 답한 거였는데 이미 기회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는데도 이렇게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조심스러운 질문 뒤에는 나를 여전히 여자로 봐줄 수 있을까? 나를 밀어내진 않을까? 라는 떨리는 마음이 숨어 있답니다.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누군가의 마음을 얼마나 소중히 지켜줄 수 있는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이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질문들이 어떤 순서로,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 하나하나 풀어볼까 합니다. 조용히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문이 바로 지금부터 열릴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그 질문들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열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오는 건 1단계 질문이에요. 아직 마음의 문을 살짝만 열었을 때 여자가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건 바로 당신의 일상이거든요. 내가 당신의 하루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아주 작은 바람이 담긴 첫걸음이에요.
대표적인 질문들은 정말 평범해서 지나치기 쉬워요. 몇 시에 일어나세요? 아침엔 보통 뭐 하시면서 시작하세요? 주말엔 뭐 하시면서 보내세요? 퇴근하시고 나면 주로 어디로 가세요? 요즘 좀 바빠 보이시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이런 것들이죠. 겉으로 보면 그냥 인사말 같고 별 의미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달라요. 여자는 정말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이런 걸 묻지 않아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어느 시간에 여유가 있는지, 그 빈틈에 내가 살짝 들어가도 될지 살피는 거예요. 사랑이란 결국 같이 있고 싶은 시간을 만드는 일이니까요.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세요. 65세 이정자님이에요. 재혼 상담소에서 한 남자분을 만나셨는데 그분이 매일 아침 6시에 공원 산책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달 넘게 가슴을 졸이면서 고민만 하셨대요. 그러다 겨우 용기를 내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내일도 6시에 산책하세요. 저도 그 시간에 근처 공원 가는데 우연히 마주치면 인사라도 할까요? 이정자님은 그 한 줄 보내는데 손이 10번도 더 떨리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답장으로 네, 날씨 좋으면 나가죠. 딱 이 한마디만 보내셨어요. 이정자님은 그걸 관심 없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날 이후로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남자분을 따로 뵙고 여쭤보니 그때 내가 너무 쑥스러워서 짧게 답했지. 사실 같이 걷고 싶었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마음은 있었는데 그 조그만 문이 닫히는 바람에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또 69세 박정숙님은 복지관에서 만난 분이 매일 저녁 7, 7시에 뉴스를 본다고 하셔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 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도 그 시간에 TV 보는데 요즘 어떤 프로그램 재미있게 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뉴스요 하고 웃으시며 지나가셨대요. 박정숙님은 그걸 대화 끝이라고 느끼시고 바로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중에 저를 찾아오셔서 그때 내가 같이 보면 재밌겠다고 했으면 지금쯤 매일 저녁 같이 TV 보고 있었을 텐데 하시며 한참을 후회하셨어요. 73세 최영식 아저씨는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여자분이 주말엔 뭐 하시면서 보내세요? 하고 물었을 때 그냥 집에 있지 하고 툭 던지셨대요. 그 한마디에 그분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으셨고 최 아저씨는 나중에야 그게 관심의 신호였다는 걸 아셨어요. 그때 내가 책 읽거나 산책하는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했으면 지금쯤 손잡고 산책하고 있었을 텐데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여러분, 1단계 질문은 겉보기엔 정말 하찮아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용기는 상상 이상이에요. 질문 하나 던지는 순간 여자는 내가 너무 나선 건 아닐까. 실례가 되면 어쩌지 하면서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네 하고 그냥 넘기면 그 용기가 한순간에 꺾여버려요. 그 작은 불씨가 꺼지면 다시 살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문을 살짝만 열어주는 거예요.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 나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따뜻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공원 한 바퀴 돌고 커피숍에 가는데 님도 시간 되시면 언제든 같이 걸어요. 내일도 날씨 좋으면 나갈 거예요. 또는 주말엔 보통 집에서 책 읽거나 산책하는데 님도 시간 되시면 같이 차 한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나도 당신의 일상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부드럽게 전해지거든요. 1단계 질문은 사랑의 첫 씨앗이에요. 그 씨앗에 따뜻한 물 한 방울만 적셔주면 조용히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차갑게 그냥 지나치면 그대로 말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씨앗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당신의 아침을, 당신의 주말을, 당신의 빈자리를 살짝 엿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제 그 씨앗이 조금 더 자라면서 어떤 질문으로 변하는지 두 번째 단계를 조용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이정자님의 그 문자 한 줄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세요. 내일도 6시에 산책하세요. 저도 그 시간에 근처 공원 가는데 우연히 마주치면 인사라도 할까요? 이 한마디를 보내기까지 이정자님은 3개월 동안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손주 사진을 봐도 TV를 켜도 머릿속엔 그 문장만 맴돌았대요. 너무 낯선 거면 어떡하나, 나이 먹고 민폐면 어쩌나 하시면서요. 그러다 새벽 3시에 벌떡 일어나 겨우 보내셨다고 합니다. 손이 10번도 더 떨렸대요. 그런데 돌아온 답장은 고작네. 날씨 좋으면 나가죠. 이정자님은 그 문자 받고 한참을 핸드폰만 바라보다가 아닌가 보다 하시고 조용히 눈물을 삼키셨어요. 지금도 그 답장을 떠올리면 눈가가 촉촉해지신답니다. 선생님, 그때 그분이 내일 나도 갈게요. 한마디만 했어도 나는 그 다음날 새 운동화까지 사서 나갔을 텐데 그 말 한마디에 평생이 달라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문이 닫히는 순간을요. 그런데 반대로 그 문을 살짝만 열어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70세 김영란님은 복지관에서 만난 분께 주말엔 뭐 하세요 하고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며 이렇게 답하셨답니다. 저는 토요일 아침엔 집 근처 찻집에서 신문 보는데 영란 씨도 시간 되시면 언제든 오세요. 제가 맛있는 차 한 잔 대접할게요. 김영란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대요. 나를 초대해 준 거지 하면서요. 그리고 일주일 뒤 정말 그 찻집에 가셨고 지금은 매주 토요일 아침 둘이 함께 차를 마시며 손주 사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한마디가 두 분의 새로운 아침을 만들어줬어요. 또 67세 최봉수 아저씨는 동네 마트에서 자주 마주치는 여자분이 아침에 어디서 장 보세요 하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하셨대요. 저는 매일 8시쯤 시장 다녀오는데 봉사님도 시간 되시면 같이 가요. 제가 무거운 거 들어줄게요. 그분은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네. 그럼 다음엔 같이요 하셨고 이제는 매일 아침 둘이 장바구니 들고 시장을 돕니다. 최 아저씨가 그러셨어요. 그때 내가 혼자 다니죠 했으면 지금도 혼자였을 텐데 고맙게도 문을 열어줘서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져요. 68세 윤옥순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만난 분이 저녁엔 뭐 하세요 하고 물었을 때 그분이 저는 7시만 되면 집에서 라디오 듣는데 옥순 씨도 시간 되시면 같이 들어요. 내가 좋은 노래 많아요 하고 웃으셨대요. 윤옥순 할머니는 그 말에 가슴이 쿵쾅거려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일 저녁 7시에 둘이 라디오를 들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그 한마디가 두 분의 저녁을 따뜻하게 채워줬어요. 여러분, 1단계 질문에 답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문은 살짝 열고 공은 상대에게 돌려주는 거리예요.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도 나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분명히 전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6시 반쯤 공원 한 바퀴 돌고 와요. 님도 근처 사시면 언젠가 같이 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되실 때 언제든 말씀 주세요. 또는 주말엔 보통 집에서 책 읽거나 산책하는데 님도 시간 되시면 같이 차 한잔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맛있는 디저트 아는 데가 있어요. 언제든 시간 되시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말로 상대가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나를 기다려주는구나 하고 조심스럽게 한 발짝 더 들어옵니다. 반대로 그냥 혼자 다니죠. 날씨 좋으면 나가요. 집에 있죠처럼
문이 쾅 닫히는 답을 하면 그 용기 낸 마음이 한순간에 꺾여버려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1단계는 사랑의 첫 씨앗이에요. 그 씨앗에 따뜻한 물 한 방울만 주면 조용히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 물 한 방울이 되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당신의 아침을, 당신의 주말을, 당신의 빈자리를 살짝 엿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사람이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게 아주 작은 문이라도 열어주세요. 이제 그 씨앗이 조금씩 자라면서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2번째 단계로 살포시 넘어가 볼까요?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더 따뜻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1단계 문을 살짝 열어주고 나면 마음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한 발짝 더 들어옵니다. 그때쯤이면 여자의 가슴은 이미 꽤 많이 자랐어요. 이제는 단순히 같이 있고 싶다만으로는 부족해요. 가장 큰 궁금증 하나가 생기거든요. 당신 눈에 나는 아직도 여자로 보일까? 그 한 가지가 온통 머릿속을 채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2단계 질문이에요. 이 질문들은 겉보기엔 평범한 외모 걱정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전혀 달라요. 오늘 나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이 옷이 나이 있어 보이나요? 내가 머리 이렇게 자르면 어때요? 오늘 화장 좀 진하지 않았어요? 이 목도리 색이 나랑 어울릴까요? 나 오늘 예쁘게 보이나요? 이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진심은 나는 아직도 당신에게 예쁠 수 있을까? 나이 들어도 내 모습이 눈에 들어올까? 그 간절함이에요. 60대. 70대가 되면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이제는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걸 이겨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2시간씩 거울 앞에 서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새 립스틱을 사고 10년 만에 파마를 하고 새 옷을 사입고 나가죠. 그 모든 용기를 한마디 질문에 담아서요. 68세 최미숙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남자분이 마음에 드셨는데 어느 날 아침부터 2시간이나 거울 앞에 서 계셨대요. 립스틱을 10번도 더 바르고 지우고 결국 30년 만에 처음으로 새 립스틱을 사서 바르고 나가셨어요. 그러고는 그분 옆에 앉아서 아주 조심스럽게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물으셨답니다. 나 오늘 립스틱 색 이상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며 아니요. 근데 왜요? 우리 나이엔 화장 안 해도 예쁘던데요. 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최미숙님은 그 자리에서 미소는 지으셨지만 집에 오자마자 화장을 지우고 그 립스틱을 서랍 깊숙이 넣으셨대요. 그리고 저를 찾아오셔서 선생님, 그 말은 칭찬이었는데 나는 나를 여자로 안 보는구나 싶어서 가슴이 너무 시렸어요. 하시며 한참을 울으셨어요. 그날 이후로 최미숙님은 화장을 거의 하지 않으신답니다. 76세 박순애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머리를 10년 만에 처음으로 파마하셨대요. 머리카락이 다 타버릴 정도로 오래 앉아 계셨다고요. 그러고 나서 그분 앞에서 슬쩍 머리를 만지며 내가 이렇게 파마하면 어때요?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그냥 단정하게 묶는 게 제일 낫죠. 이렇게만 하셨대요. 박순애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파마한 머리를 한 번도 풀지 않고 항상 단정하게 묶고 다니신답니다. 그분 눈엔 내가 여자로 안 보이나 보다. 그 한마디가 할머니의 용기를 다 꺾어버렸어요. 71세 이금자 할머니는 새로 산 연한 분홍색 카디건을 입고 가셔서 이 색이 나이 있어 보이나요? 하고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금자씨, 오늘 진짜 봄이 왔네요. 그 색이 딱 금자씨 얼굴을 환하게 해요. 내 눈엔 오늘 금자씨가 제일 예뻐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금자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대요. 나를 여자로 봐주는구나 하면서요. 그 뒤로 그 카디건을 매일 돌려 입으시고
지금은 둘이 손잡고 꽃 구경 다니고 계세요. 그 한마디가 할머니의 봄을 다시 찾아줬어요. 72세 장국순 할머니는 새로 산 목도리를 두르고 이 색이 나한테 어울릴까요? 하고 물었을 때 그분이 옥순 씨가 매니까 예술이네요. 내가 보기엔 오늘 제일 멋져요. 하고 웃으셨대요. 장옥순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목도리를 거의 매일 하시고 그 말이 내 인생 마지막 칭찬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매일 칭찬이 이어져요.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2단계 질문은 단순한 외모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당신에게 예쁠 수 있을까라는 가장 연약한 부분을 살짝 내미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나이 들었는데 뭘 하며 넘기면 그 연약한 부분이 쑥 들어가고 다시는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로 당신은 내 눈에 여전히 예뻐요 라고 말해주면 그 마음이 꽃처럼 활짝 피어납니다. 그 꽃을 피워주는 건 여러분 한마디면 충분해요. 이제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그 꽃을 더 예쁘게 피워줄 수 있는 말을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하는지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볼까요?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누군가의 봄을 다시 찾아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최미숙님의 그날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세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산 새 립스틱을 바르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용기를 내서 나오는 립스틱 색 이상하지 않아요? 하고 물었을 때 돌아온 말이 아니요. 근데 왜요? 우리 나이엔 화장 안 해도 예쁘던데요. 였어요. 그분은 분명 좋은 뜻으로 하신 칭찬이었겠죠. 그런데 최미숙님은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쑥 내려앉는 기분이셨대요. 나를 여자로 안 보는구나. 그 한마디가 모든 용기를 다 꺼뜨려 버렸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화장을 지우고 그 새 립스틱은 서랍 깊숙이 넣어버리셨고 그 뒤로 복지관에서도 그분을 마주치면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가신대요.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최미숙님은 그때 그 말을 떠올리면 그때 내가 화장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하시며 한숨만 쉬신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나이 들면 뭐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화장 안 해도 예쁘다.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다. 는 말도 듣는 사람에게 너는 이제 화장할 나이가 아니야. 노력해도 소용없어로 들릴 때가 많아요. 그건 칭찬이 아니라 너를 여자로 보는 시선이 끝났다는 선언처럼 느껴지거든요. 우리 나이대의 여자들은 이미 거울 앞에서 매일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살아가는데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조차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의 문이 쾅 닫히고 다시는 열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문을 활짝 열어준 분들의 이야기는 정말 따뜻합니다. 69세 한옥자 할머니는 새로 산 연두색 블라우스를 입고 가셔서 이 색이 나이 있어 보이나요? 하고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옥자씨, 오늘 진짜 봄날 같아요. 그 색이 얼굴을 얼마나 환하게 비추는지. 내 눈엔 지금 이 순간 옥자씨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한옥자 할머니는 그날 집에 오는 길에 눈물이 나서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나를 여자로 봐주는구나. 그 뒤로 그 연두색 블라우스를 세탁할 때마다 손세탁만 하시고 지금은 둘이 손잡고 꽃 구경도 다니고 사진도 같이 찍고 계세요. 그 한마디가 할머니의 봄을 다시 찾아줬어요. 70세 정금이 할머니는 10년 만에 파마를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하고 물었을 때 그분이 금희씨, 오늘 진짜 젊어 보이네요. 웃을 때 눈과 주름까지 예뻐요. 내 눈엔 지금 금희씨가 20대 같아요. 하고 웃으셨대요. 정금이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거울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매달 파마하러 가시고 그 말이 내 인생 마지막 칭찬이 될 줄 알았는데 매일 새 칭찬을 해줘요 하시며 눈가에 주름이 가득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72세 장곡순 할머니는 새로 산 분홍색 목도리를 두르고 이 색이 나한테 어울릴까요? 하고 물었을 때 그분이 옥순 씨가 매니까 예술이네요. 내가 보기엔 오늘 제일 멋져요. 목도리 색이 얼굴을 얼마나 밝게 하는지 하고 한참을 칭찬해 주셨대요. 장옥순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목도리를 거의 매일 하시고 그 말이 내 마지막 칭찬인 줄 알았는데 매일매일 새로워요 하시며 행복해 하셨어요. 여러분, 2단계 질문에 답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만을 위한 맞춤 칭찬이에요. 나이 들면 뭐식의 일반적인 말은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오늘, 그 사람의 노력, 그 사람의 변화를 진심으로 보고 말해줘야 해요. 예를 들어, 그 립스틱색 진짜 잘 어울려요. 평소보다 얼굴이 환해 보여요. 내 눈엔 오늘 님이 제일 예뻐 보이네요. 또는 그 블라우스 색이 딱 님, 피부톤에 맞아요. 오늘따라 더 생기 있어 보여요. 내 눈엔 지금 님이 봄날 같아요. 또는 파마하니까 진짜 젊어 보이네요. 웃을 때 눈과 주름까지 예뻐요. 내 눈엔 오늘 님이 최고예요. 이런 식으로요. 꼭 내 눈엔이라는 말을 넣어주세요. 그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당신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가장 따뜻한 확신이거든요. 그 한마디면 그날 밤 그 사람은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설렙니다.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짓고 다음 날도 또 그 옷을 입고 또 그 립스틱을 바르고 당신을 만나러 나옵니다. 2단계는 사랑의 꽃이 피어나는 순간이에요. 그 꽃을 제대로 칭찬해주면 향기가 오래오래 퍼집니다. 여러분이 그 향기를 만들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거울 앞에서 2시간씩 준비하고 당신 앞에서 조심스럽게 물어볼지도 모르니까요. 이제 그 꽃이 완전히 피어나면서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마지막 3단계로 살포시 넘어가 볼까요?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제일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해주세요. 1단계와 2단계를 무사히 지나온 마음은 이미 꽃이 활짝 핀 상태예요. 더 이상 같이 있고 싶다. 나를 예쁘게 봐줘.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말은 단 하나예요. 우리 이제 뭐예요? 2단계까지 왔다는 건 그 사람 마음이 80%, 아니 90% 이상 열렸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확신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질문들이 조금은 직설적이고 조금은 떨리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말들을 조용히 들어보실래요? 우리 뭐 하는 사이예요. 내가 고백하면 받아줄 거예요, 나. 좋아해도 되나요? 나 소개팅 나가도 돼요. 그 여자 누구예요? 자주 연락하세요.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웃으세요?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마음 있어도 괜찮아요. 특히 질투가 살짝 섞인 질문이 나오면 그건 이미 마음이 아주 깊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 나이대의 여자들은 질투를 드러내는 것조차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답니다. 그걸 꺼낸다는 건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봐 무섭다는 가장 솔직한 표현이에요. 72세 박영희 할머니를 잊을 수가 없어요. 3개월째 매일 아침 공원에서 한 남자분과 산책을 하셨대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나누다가 어느새 같이 걷고 벤치에 앉아서 차도 마시고 손주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셨어요. 할머니에겐 그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핸드폰을 보며 크게 웃으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요즘 자주 웃으시던데 누구랑 연락하세요? 목소리가 얼마나 작고 떨렸는지. 할머니가
저한테 다시 들려주실 때도 그 떨림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손녀가 보내준 동영상이 웃겨서요. 이렇게만 하셨대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너무 나섰나 하시며 그날 이후로 산책도 끊고 연락도 안 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중재해서 다시 만나 뵈었을 때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때 내가 질투해벌 하면서 손잡아줬으면 지금도 매일 같이 걷고 있었을 텐데. 74세 김순덕 할머니는 그분이 다른 여자분과 인사하는 걸 보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 소개팅 나가도 돼요? 하고 물으셨대요. 사실 그 말은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날 거예요 라는 간접 고백이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아는 분이에요 하고 넘기셨대요. 김순덕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그분을 피해 다니셨고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내가 너무 서둘렀나 하시며 눈물을 삼키신답니다. 반대로 같은 질문을 받고 마음을 확실히 잡아준 분들의 이야기는 정말 따뜻해요. 70세 이정순 할머니는 우리 뭐 하는 사이예요? 하고 물었을 때 그분이 할머니 손을 꼭 잡으시고 나는 진작에 정순 씨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야 물어보네요. 하고 웃으셨대요.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못 이루시고 다음 날부터 그분을 여보라고 부르기 시작하셨답니다. 지금은 둘이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한테도 서로를 소개했어요. 68세 장미경 할머니는 그 여자 누구예요? 하고 물었을 때 그분이 미경 씨, 질투해. 내 눈에 미경 씨 말고 아무도 안 보여요. 하시며 할머니를 꼭 안아주셨대요. 할머니는 그 포옹에 눈물이 쏟아졌고 지금은 둘이 손잡고 시장도 가고 사진도 찍으며 매일을 웃고 계세요. 71세 초옥순 할머니는 내가 고백하면 받아줄 거예요. 하고 여쭤봤을 때 그분이 옥순 씨, 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야 말해주네. 하시며 할머니를 꼭 끌어안으셨대요.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제일 먼저 그분 생각을 하신답니다. 여러분, 3단계 질문은 이미 마음이 다 열린 상태에서 나오는 마지막 확인이에요. 그때 우리가 모호하게 넘기면 그 문이 영원히 닫힐 수 있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잡아주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 질문이 나왔을 때가 바로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에요. 이제 그 질문에 문에 어떤 말로, 어떤 마음으로 답해야 하는지 그 마지막 문을 활짝 열어주는 방법을 조용히 들려드릴게요.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박영희 할머니가 요즘 자주 웃으시던데 누구랑 연락하세요 하고 여쭤봤을 때 돌아온 대답은 그냥 옛 동료요. 왜요? 이 한마디였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셨대요. 내가 너무 나섰구나. 관심도 없는데 내가 혼자 오버했구나.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공원 산책도, 전화도, 문자도 다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셔서 한참을 울기만 하셨어요. 선생님, 그때 그 말이 그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내가 32살에 무슨 질투냐고 스스로를 탓했는데 그냥 한 번만 안아줬어도 달라졌을 텐데 나중에 제가 그 남자분을 따로 뵈었을 때 그분은 고개를 푹 숙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질투해줘 하면서 웃으며 안아줬어야 했는데 그냥 대충 넘기니까 영희 씨가 상처받은 줄도 몰랐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죠. 그분 목소리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 장면을 수십 번, 수백 번 봤습니다. 3단계에 와서도 모호하게 넘기면 그 문은 정말로 영원히 닫혀버려요. 이 순간은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 순간이에요. 여자가 질투를 드러냈다는 건 당신을 잃을까봐 무섭다는 가장 솔직한 고백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왜요? 하고 넘기면 그 사람은 내 마음이 부담이었구나
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반대로 그 순간을 제대로 잡아준 분들의 이야기는 눈물이 날 정도로 따뜻합니다. 69세 윤정자 할머니는 그분이 다른 여자분과 통화하는 걸 보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날 거예요 하고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할머니를 똑바로 보시고 정자씨, 질투해. 내 눈엔 정자씨 말고 아무도 안 들어와요. 하시며 할머니 손을 꼭 잡아주셨대요. 할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그분 품에 안겨서 70년 인생 처음으로 소녀처럼 울었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둘이 매일 저녁 손잡고 산책하시면서 그때 그 말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하시며 웃으십니다. 71세 강말순 할머니는 우리 뭐 하는 사이예요 하고 물었을 때 그분이 할머니 어깨를 감싸 안으시며 말순 씨, 나는 진작에 말순 씨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야 물어보네요 하고 웃으셨대요.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못 이루시고 다음날 아침 그분께 전화해서 나 오늘부터 여보 불러도 돼요 하고 여쭤봤대요. 그리고 지금은 손주들 앞에서도 서로 여보라고 부르신답니다. 73세 오순덕 할머니는 내가 고백하면 받아줄 거예요 하고 물었을 때 그분이 할머니 두 손을 모아 잡으시고 순덕씨, 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야 말해주네 하시며 할머니를 꼭 안아주셨대요. 할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행복하답니다. 선생님, 33살에 연애를 다시 하다니 꿈인가 봐요. 70세 이정순 할머니는 그 사람 누구예요 하고 물었을 때 그분이 정순씨, 질투하는 거 너무 예뻐요. 내 눈엔 정순씨 하나로 충분해요 하시며 할머니를 끌어안으셨대요. 할머니는 그 포옹에 눈물이 쏟아졌고 지금은 둘이 손잡고 시장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계세요. 여러분, 3단계 질문에는 더 이상 글쎄요. 왜요? 그냥요가 있어선 안 됩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끝까지 안아줘야 할 순간이에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질투해나. 씨 말고는 눈에 안 들어와요. 우리 뭐냐고 나는 진작에 씨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야 물어보네. 고백 나야말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야 말해주는구나. 다른 사람, 씨 하나로 충분해요. 소개팅 내가 먼저 할게요. 오늘부터 우리 사귈까요? 이 한마디면 돼요. 웃으면서, 눈 맞추면서, 손이라도 살짝 잡으면서요. 그 순간 그 사람은 평생 처음으로 내 마음이 받아들여졌구나 하는 안도감에 눈물이 날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3단계는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 문만 제대로 열면 60대, 70대, 80대에도 새로운 연애가, 새로운 결혼이, 새로운 행복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3단계 문을 살짝 두드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모호하게 넘기지 마세요. 그 사람의 용기를 끝까지 안아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들, 그리고 진짜로 사랑을 지키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가장 소중한 순간이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조금 아프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55년 동안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본 장면이자 가장 많이 눈물로 후회하신 말씀들이에요. 좋은 사람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결국 놓치는 이유는 단 하나. 작은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그 실수 5가지를 지금부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들려드릴게요. 이걸 가슴에 새기시면 다시는 같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너무 차갑게 답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날씨 좋으면 나가죠. 이런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에겐 나에게 관심 없구나로 들립니다. 68세. 김점순 할머니는 그분께 주말에 뭐 하세요 하고 물었을 때 그냥 집에 있죠.
이 한마디만 들으시고 그날로 마음을 접으셨어요. 할머니는 저를 찾아오셔서 선생님, 그 한마디가 너무 차가워서 내가 혼자 설레고 있었나 싶었어요. 하시며 한참을 울으셨어요. 차가운 말 한마디는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면 열리는데도요. 두 번째는 장난으로만 넘기는 거예요. 아, 왜 그래? 질투에 귀엽네. 하면서 웃어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 순간 상대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울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진지하게 안 받아주는구나. 70세 이순자 할머니는 우리 뭐 하는 사이예요? 하고 물었을 때 그분이 뭐긴 뭐야? 친구지 하고 농담하셨대요.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연락을 다 끊으셨고 지금도 그때 진지하게 말해줬으면 하시며 눈물을 삼키신답니다. 장난은 때론 방패가 되지만 사랑 앞에서는 칼이 되기도 해요. 세 번째는 답장이 느린 거예요. 문자 하나 보내고 1시간, 2시간, 3시간. 심지어 하루가 지나도록 답이 없으면 상대는 내가 부담이었나 하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66세 박옥남 할머니는 새벽에 용기 내서 내일도 공원 가세요 하고 문자 보냈는데 다음 날 저녁에야 내 한 글자가 왔대요. 할머니는 그 문자 받고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하시고 그 뒤로 다시는 먼저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나이엔 문자 하나, 전화 한 통이 평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조금만 빨리 답해주세요. 그게 상대에게 당신이 소중하다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가 됩니다. 네 번째는 다른 여자와 비교하는 거예요. 내 전처는 이랬는데 옛날 여자친구는 이렇게 했어.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듣는 순간 상대는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한가 보다 하고 자존심이 무너져요. 71세 최금자 할머니는 그분이 내 전 여친은 화장 안 해도 예뻤는데 하시는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으셨죠. 과거는 과거로 두세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만 봐주세요.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많은 실수는 끝까지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글쎄요. 뭐 나중에 봐요. 그냥 친구로 지내죠. 모호한 말로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내가 혼자 착각했구나 하고 조용히 떠납니다. 74세 장곡희 할머니는 6개월 동안 같이 산책하시다가 우리 이제 뭐해요? 하고 물었을 때 글쎄 뭐 그냥 좋은 사이죠. 라는 답을 들으시고 그날로 모든 연락을 끊으셨어요. 할머니는 저한테 오셔서 선생님, 내가 34살에 혼자 좋아하고 있었나 봐요. 하시며 한참을 울으셨어요. 모호함은 상대에게 가장 큰 상처입니다. 이 5가지 실수는 사실 한 가지 마음에서 나와요. 진심을 끝까지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차갑게 말하지 말고, 장난으로 넘기지 말고, 늦게 답하지 말고, 과거를 들먹이지 말고, 끝까지 모호하게 두지 마세요. 그 한마디, 그 한 번의 선택이 누군가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도 아프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실수를 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제가 55년간 수만 쌍의 눈물을 보며 만들어온 여자 마음 지도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끝까지 피어날 수 있도록 마지막 한 걸음만 더 가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보물 하나를 꺼내봅니다. 55년 동안 수만 쌍의 눈물을 보며 그 눈물 하나하나를 붙잡고 정리해서 만든 여자 마음 지도예요. 이 지도 한 장만 있어도 누군가의 마음이 어디쯤 와 있는지, 언제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호기심이에요. 이때는 아직 말 한마디 없어요.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봅니다. 복지관에서, 공원에서, 경로당에서, 슈퍼에서 한 번, 두 번, 계속 눈이 가는 사람이 생기면
여자는 그 사람을 조용히 관찰해요. 어떤 옷을 입는지, 누구랑 웃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목소리로 말하는지, 그 모든 게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 단계에선 우리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상대는 우리를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70세 김옥순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한 남자분을 처음 보신 날부터 한 달 동안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분이 오시는 시간만 기다리셨대요. 말은 한마디도 걸지 않으시고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셨다고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드디어 질문이 시작됩니다. 몇 시에 일어나세요? 주말엔 뭐 하세요? 아침엔 어디서 장 보세요? 바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질문들이에요. 이때 여자는 내가 당신의 하루에 들어갈 틈이 있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려요. 여기서 우리가 문을 살짝만 열어주면 그 마음은 한 발짝 더 들어옵니다. 69세 이정자 할머니는 그분이 매일 6시에 공원에 온다는 걸 알고 한 달을 고민하시다가 겨우 내일도 6시에 오세요 하고 문자를 보내셨죠. 그게 두 번째 단계였어요. 세 번째 단계는 설렘 쌓기예요. 이제 질문이 한층 가까워집니다. 오늘 나 어때요? 이 색 나한테 어울릴까요? 내가 이렇게 파마하면 어때요? 이 질문들은 나를 여자로 봐줄까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만 건네면 그 설렘은 꽃이 되어 활짝 피어납니다. 68세 최미숙 할머니가 30년 만에 립스틱을 바르고 이 색 이상하지 않아요 하고 물었을 때 그분이 미숙 씨, 오늘 진짜 예뻐요. 내 눈엔 미숙 씨가 제일 예뻐 보여요. 하고 말해줬다면 지금쯤 둘이 손잡고 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 결심 직전이에요. 이때 나오는 질문이 바로 우리 뭐 하는 사이예요. 내가 고백하면 받아줄 거예요. 그 사람 누구예요? 나 소개팅 나가도 돼요? 예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해요. 여자의 마음은 이미 90% 이상 열렸고 이제 남은 10%는 여러분이 채워줘야 합니다. 여기서 모호하게 넘기면 그 꽃은 한순간에 시들어버려요. 하지만 손을 내밀고 나도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말하면 그 꽃은 영원히 피어납니다. 72세 박영희 할머니가 요즘 자주 웃으시던데 누구랑 연락하세요? 하고 물었을 때 그분이 질투해 나 영희 씨 말고는 눈에 안 들어와요 하고 안아줬다면 지금도 매일 아침 같이 산책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네 번째 단계였습니다. 제가 이 지도를 처음 그린 건 정확히 30년 전이었어요. 당시 67세였던 한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셔서 그러셨어요. 선생님,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맞는데 왜 자꾸 멀어지는 걸까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노트에 질문 하나, 반응 하나, 눈물 하나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번의 만남 끝에 이 네 단계가 또렷하게 그려졌어요. 지금도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께 이 지도를 보여드리면 대부분 눈물을 흘리세요. 아, 내가 그때 4단계였구나. 내가 3단계에서 문을 닫아버렸구나. 그 눈물은 후회이기도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기쁨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지도는 단순한 단계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마음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여러분을 향해 걸어오는 발걸음이에요. 그 발걸음을 놓치지 마세요. 1단계에선 눈빛으로, 2단계에선 따뜻한 답으로, 3단계에선 진심 어린 칭찬으로, 4단계에선 확실한 손잡기로 그 발걸음을 맞아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러분을 향해 첫 번째 단계를 걷고 있을지도 몰라요. 혹은 이미 네 번째 단계에 서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이 지도를 가슴에 품고 오늘부터 조금만 더 귀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또 한 번의 봄이 찾아올 거예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조금만 더 함께 해주시겠어요? 가장 따뜻한 마무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조용히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자는 절대 말로 사랑하지 않아요. 작은 질문 하나, 살짝 떨리는 목소리, 조심스럽게 건네는 눈빛, 그것이 바로 우리 나이대의 고백이에요.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제발 잊지 말아주세요. 85년을 살아온 의사로서 수만 쌍의 눈물을 닦아드린 사람으로서 단언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은 서로의 신호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해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주말엔 뭐 하세요? 우리 뭐 하는 사이에요? 같은 작은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용기를 따뜻한 한마디로 꼭 안아주세요. 그게 60대에도, 70대에도, 80대에도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작은 불씨앗 하나라도 심어드렸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씨앗이 언젠가 꽃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꼭 들려주세요. 그때 그 질문을 놓쳤던 적이 있어요. 혹은 이번엔 놓치지 않고 손잡았어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테니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따뜻한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누군가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사랑받는 하루하루 되세요. 박세훈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